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Work and Energy Relationship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배웠던 F equals ma라는 뉴턴의 제2법칙에다가 양변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것이 바로 Work and Energy Relationship입니다. 자, Work and Energy Relationship을 유도해 보기 위해서 Work을 먼저 정의를 할게요. 이게 3개짜리 equal은 definition, 정의를 뜻합니다. 자, work done이라는 것은 미세한 work done du라는 것은 어떤 그 힘이 그 구간에서 컨스턴트를 작용한다고 쳤을 때 dr만큼 infinitesimal한 displacement만큼 변형된 것을 inner product 한 것이고요. 따라서 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2라는 스테이트까지 갈 때까지의 work done은 이 du를 적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f.dr을 1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했을 때 f를 정의에 의해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f equal ma로 변환을 하고요. a라는 것의 definition이 dv dt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했을 때 dt와 dr을 다시 묶어보면 이것은 다시 또한 v, velocity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workdone의 공식이 1에서 2 스테이트까지 mv를 dv에 대해서 적분하는 형식으로 나타나지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kinetic energy의 change가 됩니다. 이로부터 work done은 kinetic energy change라는 work energy equation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에서 2까지 힘이 작용할 때 힘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외력 1, 2, 그리고 뭐 normal force라던가 뭐 중력, spring force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특별히 중력과 스프링 포스에 의한 work done을 우리가 네임을 potential energy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것들은 그냥 external force에 의한 work done 1에서 2까지 U'으로 표현하겠는데요.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kinetic energy T1 더하기 potential energy V1에다가 external force가 해준 work done을 더하면 나중 스테이트에서의 T2 플러스 V2, kinetic energy와 potential energy의 합이 나타내고 이것이 또한 다른 형태의 work energy equation이 됩니다. 우리가 그 하이스쿨 피직스나 유니버시티 피직스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다이나믹 에너지라고 정의했었고요. 그래서 외력에 의한 work이 0일 때는 이 시스템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대해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work 에너지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데요. 스텝이 먼저 똑같습니다. define coordinate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스텝이고요. coordinate 정한 다음에는 free body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프리하게 물체를 뗀 다음에 모든 컨택에서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field force 작용하고요. 힘은 왼쪽, 가속도는 오른쪽에서 equation of motion을 구합니다. 자, 그런 후에 단지 심플하게 양변을 거리에 대해서 displacement에서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work energy equation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블락 A가 있습니다. 빗면 위에 블락 A가 있고요. mass small m, 그리고 블락 B는 capital M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됐냐면 스트링으로 해서 풀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물체가 릴리즈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멈춰 있다가 릴리즈가 되죠. 그리고 스프링 처음에 이제 B는 스프링에 연결되는데 이 스프링 처음에는 unstretched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 빗면에 이 블락과 작용하는 마찰이 운동 마찰 그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각각 주어졌을 때 손을 딱 놓으면 얼마만큼 이게 미끄러지는가 하는 디스턴스 S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B가 더 무거우니까 오른쪽으로 전체 시스템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단계 코디네이트 정해야 되는데요. 물체가 2개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트 2개 정하죠. 첫 번째 물체의 코디네이트는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 같아도 이 빗면에 평행하게 놓겠습니다. 빗면에 평행하게 XY를 놓고요. B의 경우에는 뭔가 vertical한 움직임만 있기 때문에 vertical 코디네이트를 잡아요. XY하고 이거는 새로운 변수 Z를 놓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A와 B는 지금 똑같이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가 X만큼 움직이면 B도 X만큼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걸 Z라고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베리어블 X를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퀘이션 모션 구해서 work 에너지를 구할 건데요. 자,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이렇게 적분을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적분을 하면 나오는 식은
했기 때문에, 앞에서 유도했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다가 외부의 워크던을 더하면 마지막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된다라는 이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특히나 물체가 좀 복잡한 모양 운동을 하거나 할 때는 이 식을 바로 쓰는 것이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계인 아닙니까? 기계인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외웠던 이 공식에 또 넣는다면 동력학을 굳이 기계공학과에 와서 다시 전공으로 배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부터 적분을 해서 구한 값과 이렇게 심플하게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값을 항상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답을 서로 비교해 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해서 직접 적분을 하는 방법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free the body, 바디를 프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프리하게 요것만 그 컬러로 놨죠. 자, 그렇고 나서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세워볼게요. 이 컨택이 몇 개입니까? 지금 서페이스하고 줄, 그래서 컨택 2개니까 여기 force 2개, 텐션 하나, gravity, force가 있고요. 그것이 x방향과 y방향의 가속도를 발생시킵니다. 이 경우에는 컨택이 이 줄과 이 스프링 2개니까 force 2개, kx하고 t, 그 다음에 mg가 있겠고요. 그것이 바로 ma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수식으로 이퀘이션 모션으로 세워보면 작은 매스의 경우에 x방향의 운동 방정식과 y방향의 운동식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럭에 대해서도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놨기 때문에 장력과 그 스프링에 의한 스프링 포스, 그 다음에 중력이 가속도를 유발한다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릴리즈 하면서 이렇게 이 스프링이 이렇게 그 트랩을 했다, 스프링이 쭈그러들고 이게 트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항상 그런 조건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조건이 안 나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A를 놨을 때 블럭이 그냥 이 빗면 위에 스떡되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마찰력이 엄청 큰 경우라던가 이 질량이 훨씬 큰 경우는 오히려 빗면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문제에서는 주어졌지만 자, 이 가속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매스의 가속도와 큰 매스의 가속도가 같다고 한다면 사실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방향이라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고 마이너스 방향이라면은 빗면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블럭이 스탁하고 있는지 아닌지 운동 방향이 어떤지는 이 식에서 unknown, 예를 들면 장력 같은 것 그리고 노멀 포스 이런 것들을 소거하여 이렇게 식으로 얻어낸 후에 만약에 이것이 공통인 A로 묶어놓고 포지티브인지 0인지 네거티브인지 등등을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디스플레이스먼트 S를 가지고 이 블럭이 이렇게 위로 S만큼 미끄러졌느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테이트 1과 스테이트 2를 결정을 합니다. 스테이트 1과 스테이트 2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죠. 이퀘이션 모션까지 구한 단계에서 적분을 해줍니다. 맨 위에 있는 식을 적분할 수도 있고요. 아래 식을 적분할 수도 있고 이 마지막 식을 적분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는데요. 저는 첫 번째 식과 마지막 식, 지금 사실은 장력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식과 마지막 식을 적분해서 위에 아래를 더해줄 겁니다. 위아래를 더해주게 되면 프릭션에 의한 work done, 중력에 의한 work done, 스프링에 의한 work done, 그 다음에 gravity에 의한 work done이 오른쪽은 적분하면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폼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프릭션에 의한 work done, gravity에 의한 work done, 스프링에 의한 work done, gravity에 의한 work done이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멈춘다 했어요. 그래서 멈춘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식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만큼 S만큼이 트랩을 했는지를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스텝 이해 가시죠? 운동 방정식 구한 다음에 적분하여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식이 주어진 대로 우리가 보통 하이스쿨 피직스 또는 유니버시티 피직스에서 그냥 이 공식에 넣어가지고 답을 구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정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의 기준을 포텐셜 에너지 0이라고 놓고요. 워크던이 있나요? 있죠. 마찰이 있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워크던이 있습니다. 여기서 mu k n s, n 값 같은 거 다 아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테이트 있을 때 사실 정지했다고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다시 0이 되고요.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그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 증가했죠? 요만큼 증가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만큼 그래비티에 의해서 다운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스프링이 이렇게 언스트레치 돼 있는 것이 이렇게 컴프레스 됐기 때문에 스프링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까지 세 가지 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그냥 집어넣으면은 이게 다 같다. 워크던이 그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면 1호부터 역시 S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S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 답과 앞에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퀘이션 모션 구해서 구한 답과 같은가? 같습니다. 이퀴벌런트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쉬운 걸 그냥 공식 대입해서 푸는 거는 이미 하이스쿨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동력학에서는 운동방정식 적분해서 푸는 거로부터 이렇게 검산하는 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 예제입니다. 자, 파티클 A가 있습니다. 매스 M에 파티클 A가 있고요. 이게 여기 지금 이 하늘색 가이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다가 원을 그리죠. 원을 그리는 어떤 철사 같은 가이드 위에서 이렇게 레스트에서 놓아집니다. 그리고요. 그랬을 때 B를 거쳐 C를 거쳐 D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프링이랑 이 중심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추럴 랭스가 0.8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반지름이 R이니까 지금 이 스프링은 스트레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스프링 포스는 센터 쪽으로 작용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 불체가 A에서 정지인 상황에서 이렇게 딱 놨을 때 B를 거쳐 C를 거쳐 D를 가는 그 과정에서 velocity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가이드에서 주는 normal force 수직 항력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코디네이트를 정해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가이드가 직선 구간이 있고 곡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의 좌표계를 다르게 놓을 건데요. 직선 구간에서는 칼티시안 코디네이션 XY, 곡선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반지름 일정하니까 R 세타 코디네이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단계를 거쳐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적분을 하는 것과 심플하게 공식에 넣는 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고요. 기계인이라면 EOM으로부터 적분을 해서 푼 값으로 풀어보고 공식에 넣어서 검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간단히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 지금 스테이트 원이 A에서 시작했을 때 스테이트 2를 B로 놓던, C로 놓던, D로 놓던 그냥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스테이트를 만약에 1이라고 하고 나중에 B까지 갔다고 치면은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쵸? 정지해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는 일단은 중력이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중력이 이만큼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이 처음에 스트레치 돼 있는 것에서 나중에 스트레치 돼 있는 것만큼의 스프링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을 고려해주면 이게 이니셜 에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프릭션이 없는 그 가이드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A, B, C, D에 대해서 external force가 한 work던은 0입니다. 그래서 B라는 구간, 요 구간을 보면은 지금 스프링은 얼마만큼 돼 있죠? 스프링의 길이는 R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제가 중력을 기준으로 0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0이고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C라는 지점을 보게 되면 C에서도 어떤 속도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VC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VB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스프링은 그 R만큼 그 스트레치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스프링의 에너지와 중력의 에너지를 B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mgR만큼 있죠. D도 마찬가지. 따라서 여기서는 A 에너지는 B의 에너지와 같고 또 C의 에너지와 같고 또 D의 에너지와 같다라는 이 식을 이용하면은 unknown인 B, velocity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equation of motion을 구해서 적분한 것과도 equivalent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본 빗면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공식에 딱 대입을 해버리면 아주 심플하게 끝나요. 하지만 기계인이라면 이 각각의 포지션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그것에 대한 피직스를 이해한 후에 적분까지 해보는 게 좋겠죠. 그것은 뒤에 있는 ME 퀘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velocity하고 사실은 normal force를 구하라고 했어요. 가이드가 불러해주는 normal force. 자, 그러면 일단 velocity는 막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BCD 뭐 변할 것 같죠. 자, 그러면 normal force도 지금 변하니까 각각의 BCD에서 normal force를 변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normal force는 왜 변합니까?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normal force라는 것은 reaction force입니다. normal force를 generate 하기 위해서는 뭐 중력이 있다던가 spring force가 있다던가 어떤 모션하는 것이 스트럭처랑 부딪히면서 뭔가 normal force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공식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normal force는 work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힘의 방향과 displacement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피지컬한 이해가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식보다는 기계인이라면은 더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갈 것을 권장해드리고 이 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equation of motion을 거리에 대한 적분을 해서 work energy relationship, work 또는 kinetic energy change라는 그 식을 얻어냈는지에 대해서 예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